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한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몇 명의 외신 기자에 대한 브리핑에서 그같이 말하면서 실제로 미사일 탑재용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 기자는 이 관리에게 3번이나 사실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지난 4월 6일 동일보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은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우리 군은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핵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해 이미 배치된 미사일에 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확인해준 경우이다. 구소련의 R-21 미사일을 개조한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700kg의 핵탄두를 싣고 1300km를 날아갈 수 있다. 탄두 중량을 1.5톤으로 늘리면 650km 비행이 가능하다. 700kg의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남한 전역 및 도쿄를 비롯한 일본 중심부 타격이 가능하다. 지난 4월 5일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한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한국과 일본을 사정권 안에 두는 상황은 두 나라, 특히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위기를 조성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총선에선 핵 문제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집권당조차도 5대 공약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비롯한 안보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총선에선 핵무장론이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 대선판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시끄럽다. 지난 3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를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이라 비판했다. 트럼프가 몇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한 핵무장 용일론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외교 정책이나 핵 정책 그리고 한반도나 세계 정세 전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제공하는 해구사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건재하도록 하는 모퉁이 돌 중 하나이다. 이는 미국의 평화, 번영, 무역의 안전을 가능하게 했으며 핵개발 경쟁과 분쟁을 예방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바친 희생이 근거한 투자이기도 하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금며칠 전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의 선거 기자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요지의 문답을 했다. 미국 대선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의 발언으로 시끄럽다. 민주당 정부와 메이저 언론은 트럼프에게 비판적이지만 보수층이나 백인 중산층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 언론은 이런 바닥 민심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보수적 인터넷 매체 브라이트바티 댓글은 일방적으로 트럼프 편이고 한일 핵무장론에 찬성하는 여론이다. 한국 우파의 핵무장론과 닮은 논리도 있다. 2014년 12월 25일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미국의 해구사는 믿을 수 없다고 발언한 아서 웰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트럼프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에 타당성을 부여하거나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2014년 12월 25일 일본의 보수 성향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도쿄에서 전후 70년 국제정치의 지각 변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여기서 아서 웰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미국의 해구사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워싱턴은 일본이 공격받게 되면 반드시 일본을 지킬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핵병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만일 도쿄가 공격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까? 답변하자면 노입니다. 미국 본토가 핵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닌 경우 절대로 핵병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력과 핵우산이라는 신화의 실체를 보면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동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외부로부터 위협과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국가는 미국과 함께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만 미국이 자국을 자동으로 도와주는 안전보증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최소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최소 지력이란 적국을 상대로 개전할 만큼의 핵전력은 아니라도 핵공격을 막는 데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3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에는 핵병기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 가운데 한 척은 항상 대양의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국이 어딘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수천 마일 떨어져 있다 해도 미사일을 상대 국가에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일본인이라면 영국과 프랑스처럼 최소 지력을 갖췄을 겁니다.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인 찰스 퍼거슨 씨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과 핵무장의 길을 갈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작년 봄 미국의 한 정상급 핵무기 전문가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인 찰스 퍼거슨 씨는 지난해 해피 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퍼거슨 씨의 권위 덕분이다. 그는 미국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 핵잠수함 부대에서 근무하였고 핵공학 분야를 연구한 뒤 국무부 핵정책 부서의 물리학자, 핵무기 관련 연구소 상담력, 그리고 유명한 외교협회의 핵정책 담당 국장, 그리고 2010년부터는 미국 과학자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물론 이론적으로도 또한 핵전략에 정통한 전문가다. 그가 쓴 문제의 보고서는 비공개로 회람되다가 최근에 NPC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이 공개됐다. 읽어보고 놀랐다. 최고 전문가들의 글이 항상 그렇듯이 주장이 간명하고 구체적이었다.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핵무장의 길을 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었다.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소개하였다. 37쪽짜리의 보고서에는 한국 안에서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놓는 근거를 반박하는 내용도 있었다. 한국 내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자위적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제재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경제 제재를 당할 경우 견디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오히려 제재를 돌파할 것이라는 견해를 소개했다. 인도의 예를 들었다. 세계 5번째의 공업력, 세계 6번째의 수출국인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하는 쪽에도 타격을 주므로 오래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인도나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무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그다지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피력하였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은 핵확산 금지조약 체제의 강력한 수호자이고 원자력 기술 수출국이므로 제재를 감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하였다. 즉 NPT 체제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될 때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핵 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NPT 10조에 의거 NPT에서 탈퇴할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수출 분야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합작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제재는 이들 나라에도 타격을 주게 되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해칠 것이고 일본 및 중국과 핵무장 경쟁을 벌일 것이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하였다. 미국은 다태 지역으로의 핵이라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의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핵 전략을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각자 핵능력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핵무장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진지하게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계산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을 혼자서 막기 힘들게 되면 미국도 속으론 한일 두 나라의 핵무장을 반길지 모른다.
퍼거슨 회장은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영변에 위치한 북한 원자로를 가동 중인 모습. 퍼거슨 회장은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서 북한의 핵은 묵인하고 한국의 핵 개발에는 반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아주 흥미진진한 시나리오를 내놨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을 세 단계로 가상한다. 첫째 단계에선 핵분열 물질 등을 준비해 두었다가 5년 이내에 외교적 압박을 목적으로 한 핵폭탄 몇 개를 만든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외교용이다. 둘째 단계에선 외교적 핵폭탄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본 한국이 매년 10여 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강국의 길을 질주하는 것이다. 여기엔 5에서 10년이 걸릴 것이다.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로 한다. 특히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중국군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유용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본격적인 핵전력 건설이 시작된다. 한 척 이상의 핵무장 잠수함을 항상 바다로 보내놓아야 하므로 적어도 4에서 5척을 운영해야 한다. 한국은 2주간 잠수할 수 있는 1800톤급 잠수함에 이어 3000톤급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핵탑재 크루즈 미사일을 싣고 다닐 수 있다. 한국은 서울에서 베이징이 955km, 서울에서 도쿄가 1155km인 점을 감안 사정거리가 1500km인 크루즈 미사일 현무-3C와 함께 탄도미사일인 현무-1을 개량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조기 경보기와 공중급 유기를 도입, F-15와 F-16을 이용한 핵공격력을 확보해놓고 있다. 공중급유를 받으면 전투기의 제공 시간이 70에서 90분 길어진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협력해 중국과 북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핵무분적 대감을 감안하면 한일 공동 핵개발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방위력이 약해지고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이 강해진다고 판단하면 핵무장을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호 기술 협력이 필요한데 일본은 퓨렉스형의 재처리 시설과 운주 준신로를, 한국은 발전된 크루즈 및 탄도 미사일 기술과 수소폭탄의 원료인 삼중 수소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하고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밀히 환영할 것이다. 물론 이는 이 지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